11월 15일 선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691일째 되는 날입니다. 선대 D-114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어제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4주년 기념 행사를 생가가 있는 구미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가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치가 연도별에 따라서 60년 혁명 바로 직후, 그리고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 그리고 70년대 중반, 70년대 하반기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치는 자조, 자립, 자주, 자유 의 가치를 갖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정언과 기록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고,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권력 이양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 또 선각자고 또 이 개발도상국 국가를 이끌어 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혁명가인 동시에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십 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자 이러한 나라들이 많고, 그것을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그러한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들어와서 새마을운동을 축소시키고 그 의미를 퇴색화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작업에 굉장히 많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만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전 세계의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박정희 정신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지우는데 이 좌파들 혹은 또 덜 떨어진 위장보수 우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의 날, 우리가 부산 유엔 참전용사 평화공원에 가서 우리는 지금의 자유우파라는 정당도 또 후보들도 화환 하나 조치 안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제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또 혹은 군사적으로 10대 강국을 만드는 기초를 닦아주신 분을 기리기는 고사하고 그들은 다른 곳에 가서 행동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을 이끌어내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북강병 반공 대통령이 계셨지 않았으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미 적화가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보수를 자처하고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그러한 가치와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를 갖추는 겁니다. 자유우파 스스로가, 보수 스스로가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예를 갖추지 못하면은 누가 갖추겠습니까? 과연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있는 자료관의 그 참혹함을 저는 보면서 위대한 영웅의 자료관이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졌다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은 그렇게 만들었 사람들의 의도가 도대체 뭔가?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업적이 없어서 이천 공간에다가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구미 체육대회를 넣습니까? 있을 수 없는 저는 참혹함을 봤다. 반드시 새로 바꿔야 됩니다. 또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겠는데 그것도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그런 자가 자기한테 쏟아지는 5.18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광주 현장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도대체 윤석열이가 5.18 정신을 알기나 합니까? 도대체 윤석열이가 5.18 정신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악랄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일을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아무런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윤석열이가 되든 이재명이가 되든 둘 다 되면은 5.18 정신을 헌법 정신의 전문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많은 우파 지식인들이 알고 정치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반발하지 않는 것은 그냥 윤석열로 정권 교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과 저 조은진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5.18은 아직도 진행되는 역사고 그 진행되는 역사를 헌법 정신에 넣은 적은 없습니다. (5.18)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과 저 조은진은 마음 아파 생각하고 우리의 역사에서 그러한 비극들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확고부동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윤석열이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5.18 정신이 무언가를 알기나 하냐고. 그러한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독재자도 아니고 소위 보수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5.18 정신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전문에 넣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무모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검찰총장 때 검찰하던 개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를 지지해주는 국민의 90%가 반대하는 그런 얘기들을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는 그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고 자유우파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 돼도 이재명이 돼도 이제는 그냥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있을 수 없는 독재자의 후예를 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80% 지지율을 얻을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의 후보라는 자가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또 어떤 유튜브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략 아니냐. 저는 그러한 꼼수 전략은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은 정도로 가야 되고 그 정도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4주년 탄신제를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과연 좌파들이 이룬 나라인가? 이 나라가 과연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이룬 나라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위대한 자유국민들이 이 나라를 일구고 수많은 그러한 국민들의 희생이 이 나라를 지켜왔고 국민들의 노력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그것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넣겠다는 그러한 발상은 독재자의 발상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명서를 내고 보도자료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중국 폐렴 때문에 막혔던 태극기 집회가 두 번째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 과정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우리 동지들이 힘든 과정에서도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진실로운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밖에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헌법 개정까지 또 들어갈 상황이 오면은 이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명대나 또 전단지 작업을 전국에서 해주시는 분들, 또 후원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 당대표로서 또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토요일 집회, 당분 11월 달에는 서울에서 토요일 집회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요일 집회가 계속되면서 서명대 하시는 분들이나 전단지 돌리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을 피해서 일요일이나 혹은 평일날 이렇게 전단지나 홍보활동, 서명대 활동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상반기에 문재인 정권은 청년을 말로만 이용하지 실질적으로 청년의 고통이 가장 심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민노총의 이 의견을 듣고 소위 노동악법을 통해서 혹은 사회주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가장 압박받는 계층이 청년계층입니다.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정규직화의 비정상적인 정규직화, 또 민주노총의 악행, 악습, 이러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최대의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이고 또 청년들의 희망을 꺾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분배,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통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올 상반기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서 경제고통 지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가 2015년 이 지표를 발표한 이후에 청년의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도 뺏어버리고 일자리도 뺏어버리고 결혼할 자유도 뺏고 집을 얻을 자유도 뺏어버리고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급속적인 경제 발전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계층 상승의 이 정책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다리라 그러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어. 그야말로 2030 세대는 이제는 7포 세대까지 됐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했고 또 청년들의 가장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 정교조와 싸웠고 또 청년들의 고용세습이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우리 당의 공식적인 공약에도 이러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주요 핵심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선대본부 월요일 회의가 하기 전에 이번 주 금주죠. 금주에 대한 후보의 동선 계획이 일정 계획들이 아마 미리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가 돼서 그것이 이제 일정들이 시간 조정이 좀 있고 또 일정들이 추가로 가면 추가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정들에 유의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5번도 토요 집회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년 7개월 동안 200 몇 회죠? 210차 집회까지 했습니다. 209차까지 했습니다. 이제 210차 집회가 되고 중간에 끊쳐서 그런데 앞으로 집회가 대통령 선거 때까지 15회가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또 이슈 따라가고 이슈가 있는 곳에 우리 공화당이 있고 또 기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 공화당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좀 만들려면은 우리가 조금 이견들이 있더라도 집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결국은 지금 집회로 보면은 1월달 정도 되면은 대통합이 하면 되겠느냐 집회로 봐서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토요일날 집회 때 새롭게 많은 젊은이들과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당을 약간 떠났던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따뜻하게 그분들을 맞이하고 생각을 잘못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분들이 찾아온 이유가 딱 이겁니다. 바깥에 나가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우리를 서로 폄하할 필요가 없다.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전 세계에 이런 민초정당이 생긴 이유가 없고요. 우리나라 정당사에 73년 정당사에도 이런 정당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민초정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견들이 이제 하나로 좀 포용하는 그런 입장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